네, 지금부터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5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캐몬입니다. 캐몬 오늘장 10% 가깝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 최고 경영자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다음 달 대규모 접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그렇다면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저는 일단 좀 스탑 을 외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캐몬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몬에 대한 의견입니다. 자자, 안 타신 분들은 얼른 타세요. 또 갈등요. 제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거든요. 코로나19 백신 12월 출시 기사 떴다. 상한가 물량 털리지 말고 잘 간수하자. 장 시작 1시간 만에 어제 거래량 근접. 오늘 일 한번 내겠는데 종가는 상한가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을 보면 제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안 타신 분들 얼른 탑승을 하라고 지금 권유를 하고 있으신데 전문가님은 스탑을 드셨어요. 네. 더 오르기 힘들 거라 보시나요? 뭐 더 못 오른다는 건 아니고 조금 이제 지금 어쨌든 화이자 뭐 소식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다 명확해진 건 없습니다. 특히 캐몬 같은 경우는 약간 연관성은 좀 일부 있죠. SK 케미칼 쪽으로 해가지고 독성 분석이라든지 뭐 이걸 같이 협력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 제품이 나왔을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봐야 된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좀 이제 단순 기대감에 좀 많이 올라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주가에 좀 맞을지 여부 그리고 또 이제 백신이 혹은 치료제가 확실히 뭐 다음 달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화이자도 결국에는 90% 효력이 입증됐다는 것이지 이게 약으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나온다면 빨라야 내년 상반기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지금 화이자 이슈에 좀 편승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만약에 올라갔었으면 그저께 윗꼬리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저께 치고 나가줘야지 이게 새로운 시세 분출이구나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이 에너지 응집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에너지를 응집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히 뭔가가 정해진 건 없다라는 점 주의를 하자라고 하셨고요. 다음 게시글을 보면 장 시작 1시간 만에 어제 거래량 근접했기 때문에 오늘 일 한번 낼 것 같다라고 또 기대를 하고 있으십니다. 거래량은 많이 터졌던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뭐 이제 물론 이제 어저께 거래량이 없었죠. 근데 어저께 거래량이 없었던 것이지 그저께 뭐 최근 한 일주일 사이 거래를 본다라면 별로 없었던 건 아닙니다. 뭐 오늘 거래량 나온 것은 최근 평균치, 어제를 제외한 평균치 거래량에 근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좀 어제 거래량을 돌파시켰다 해서 의미 여부를 찾기에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캐몬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4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4위는 SK케미칼입니다. MSCI 한국 지수에 SK케미칼이 편입됐습니다. 이번에 MSCI 반기 리뷰를 통해서 이러한 정기 지수 변경을 했는데 SK케미칼은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음으로써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신규 편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SK케미칼 앞으로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저는 조금 더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케미칼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K케미칼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도 불쌍한 개미들만 사겠구나. 재료 소멸 뒤에는 폭락인 것을 42만 원까지 내려올 줄 알고 기다리다 놓쳤네요. 아까워라. 내일 다시 노려봐야 하나? 다들 흔들리지 말고 기다려봅시다. 나는 오늘도 추매 완료. 오후에는 빨간불 기대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SK케미칼 두 번째 게시글을 보도록 할게요. 42만 원까지 내려올 줄 알고 기다렸다가 놓쳤다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노려볼까 고민을 하고 있으신데 일단 고를 외치셨으니까 지금 신규 진입도 충분히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저는 가능한 위치다. 그리고 42만 원도 충분히 저는 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급하게 매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SK케미칼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첫 번째가 MSCI 편입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막 나온 뉴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수급을 좀 더 이끌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위탁 생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SK케미칼을
기대감을 더 높이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뭐 자회사가 뭐 신약을 개발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어쨌든 그것이 개발이 성공했을 때에 그 생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 또 글로벌 국가들과의 계약이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코로나 백신이든 치료제든 개발 이슈가 발생한다라면 SK케미칼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저는 일단 한 50만 원대까지의 추가적인 반등, 그러니까 매물대 돌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뭔가 역할을 좀 크게 할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점을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그럼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게시글 보면 나는 오늘 도취매를 완료했다. 오후에는 빨간불 기대합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전략을 그럼 좀 잡아본다면 일단 신규 매수, 뭐 진입가, 또 목표가 어느 정도 잡아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고점 돌파하는 종목은 그 고점 돌파가 중요한 지지선이 돼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그 고점이 8만 원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8월 달에 형성된 고점대고 그 가격대가 40만 원 전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제 오늘 상승을 했고 어저께도 하락 출발했다 양봉이 나온 것이고 오늘 결국에는 좀 하락을 전환되면서 약간 제자리에 놓여 있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41만 원 정도 선에서 지지력이 확보가 된다라면 전 버티는 구간이다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내일 모레 뭐 오늘 거기까지 밀릴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후반에 한 40만 원 초반에서의 지지력이 확보가 된다라면 신규 접근하실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0만 원 초반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겠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3위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오늘장 약보 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언택트주들 조금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저는 뭐 고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의견입니다. 어쩌다 2등주로 몰락한 것인가. 수렁에 고꾸라져서 나올 줄을 모르고 헤매고 있구나. 조만간 25만 원까지 내려갈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잘 쳐준 거다. 20층까지 갔다 와도 전혀 상관없다. 어차피 내년엔 40층 갈 거니까 1일비는 노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게시글 한번 볼게요. 네. 조만간 25만 원까지 내려갈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6만 원? 네. 8만 원 정도에 있나요, 전문가님?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뭐 28만 원인데 뭐 25만 원 뭐 못 가라는 법은 없죠. 좀 매물대가 좀 그 지지선이 좀 지지선을 확보를 못 한다라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화이자 백신 치료제 이런 것 때문에 기술주가 폭락이 나왔다는데 과연 기술주가 언택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과거 이게 바뀔까요? 전 패러다임은 안 바뀐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온다라면 약간 이제 전통적인 굴뚝주들이 다시 좀 힘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장 자체는 어쨌든 IT, 언택트로 결국엔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코로나가 그것을 한 짧게는 10년, 많게는 20년 이상을 앞당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매수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화이자의 약을 우리가 투여하려면 내후년이나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이슈 시간에 설명하셨던 전문가님과 같은 의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술주는 궁극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지금이 그렇다면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게시글을 그럼 보면요. 이분도 이제 일일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어차피 내년에는 40층까지 갈 거다라고 보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세요? 뭐 40만 원 못 가는 법 없죠. 저는 지난 여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뭐 1년 뒤에 뭐 2년 뒤에 본다라면 지금이 그때 당시에 제일 쌀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뭐 20만 원, 뭐 20만 원까지는 조금 뭐 과도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지금 가격대든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든 앞으로를 본다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패러다임은 변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서 네이버 한번 매수 타이밍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2위는 대한과학입니다.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저온 유통, 즉 콜드체인 관련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백신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면 백신 보관 기술, 또 운송 관련한 종목도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자, 이 종목은 오늘 상한가를 썼습니다. 앞으로도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스탑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과학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과학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 보합까지 가도 30% 수익인 걸 상한가 풀려도 괜찮다. 신규 진입자 빼고는 다들 푸근하지. 수익률 271% 정리 완료했습니다. 더 올라도 후회는 없어요. 그저 후련할 뿐 다들 성투, 다들 목표가 5만 원, 10만 원 얘기하고 있는데 신용이 너무 많아서 쫄린다. 그냥 나갈까?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수익률 271%를 달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뭐 당연히 후련하시겠지만 이제 문제는 뭐 어제나 최근에 이제 따라잡은 분들은 그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뭐 이거는 서서히 매도를 하셔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요. 계속 화이자 하지만 이것이 지금 약품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화이자가 지금 90%라고 말을 했지만 화이자가 먼저 나올지 다른 회사가 또 먼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어차피 내년 상반기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 2-3개, 많게는 3-4개의 약품이 개발이 될 것이고 그럼 우리는 거기서 선택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럼 화이자 약점이 지금 저온 유통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라는 것인데 오히려 그게 약점이 오히려 다른 회사를 선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화이자에 집중해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저는 조금은 충분히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한 기대감이 몰렸을 때는 이제 차익 실현을 해 나가자라는 설명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1위 만나볼게요. 1위는 시젠입니다. 요즘 뭐 진단키트주들 힘을 못 쓰고 있죠. 백신 기대감 때문에 이 종목은 그렇다면 앞으로는 다시 한번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일단 스탑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즌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에 대한 의견입니다. 11월 내내 임상 3상 발표할 텐데 잘못하면 20만 원도 깨질 듯 그냥 접으렵니다. 주봉, 월봉 다 21선 아래로 내려갔네. 추세도 하향. 내일도 반등 없을 듯 20만 원도 어렵겠다. 항공주, 여행주 다 날아가는데 무슨 진단주냐. 다들 이제 미련 버리고 나와라. 희망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뭐 모든 분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시즌은 항상 뭐 불사조 같다, 좋을 때만 나왔는데 지금 최초로 시즌이 이렇게 안 좋게 의견이 다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하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단키트는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지금 선방을 계속 잘하고 있지만 그쵸. 뭐 유럽, 미국 같은 경우 가까운 일본도 지금 계속 연일 최고 수화장애. 갱신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진단키트는 계속해서 수요는 당분간 나오겠지만 중요한 그것이죠. 그것이 이제 곧 끝나간다는 두려움이라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치료제가 나온다라면 뭐 내후년을 갈수록 더 진단키트가 많이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미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시젠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에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에도 뭐 2차 팬데믹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신고가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30만 원 대에서 매물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뭐 반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반등은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즌 뭐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뭐 큰 반등을 기대하긴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대충 좀 어디까지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를 잡아보면 좋을까요? 저는 뭐 시즌은 다시 한번 30만 원대까지는 가격대는 줄 거라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신약이든 백신이든 당장 우리가 실생활에 접할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찌되었든 팬데믹이라든지 더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부분들에 더 반응을 또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저는 뭐 최근에 그러니까 오늘 좀 오늘 내일 모레가 중요한 그 위치가 될 수 있겠는데 한 20만 원 초반이 지켜진다라면 저는 충분히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다시 한 29만 원, 30만 원대까지의 반등. 그러니까 충분히 최근 몇 달 동안 형성되었던 이 박스권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즌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관심주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NH 한국 사이버 결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말씀 계속 앞에서 드렸지만은 어쨌든
전자결제, 그러니까 모바일 결제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갑자기 막 현금으로 주고받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쵸. 것이죠. 네. 오히려 카드라든지 오히려 이런 모바일의 서비스의 편리함을 이제 한번 맛보게 된다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고 실적 자체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이제 최근의 흐름 자체가 조금 이제 그 매물대와 부담감 때문에 한 75,000원대 그리고 한 6만 원 초반에서의 박스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럼 박스가 하단 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 번 정도는 모아갈 수 있는 가격대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다시 75,000원 정도 선에서 보시면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손절가는 6만 원 정도로 잡아놓으면서 그럼 지금 가격부터 6만 원대까지는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까지 새빨간 스캔들 오늘은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